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인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자, 지난번에 대구 의원들, 대구에서 행사했을 땐 대구 의원들 모습이 보이질 않았었죠. 그런데 오늘 인천에서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한 뉴스인데요.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라도 공천이 떨어질 경우 무소속으로라도 대구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일단 오늘 대통령 인천을 갔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였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과 박상은 의원. 지금 보이는 게 안상수 의원이고요. 예. 박상은 의원까지 두 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같이 갔습니다.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열린 2015 지역희망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이제 남경필 경기지사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안상수 의원의 모습입니다. 전 시장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행사에는 가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구에 내려갔을 때는 의원들을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묘한 왜 차별을 두나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는 청와대에서 못 오게 한 건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못 오게 한 이유가 어떤 시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좀 하려고 했다, 그런 이유를 밝혔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근데 이번 행사, 인천에서 열린 이 행사는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이건 관련이 없는 이야기였나요? 일단 시장은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통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보신 저 장면 말고 그 지역 박람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이 부스를 다 일일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예. 자투리천으로 직접 대통령이 브로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외국 학생들로부터 후드티를 선물 받기도 하고, 또 팝아트 초상화도 선물을 받고, 다양한 소통의 그 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대구 의원들이 좀 뿔날만 하고요. 예. 오늘 이제 간 사람들은 새누리당 의원 2명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천시의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 12명에게 공이 행사에 와 주십사라고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아, 초청장까지? 그렇습니다. 예. 6명이 오기로 했다가 4명이 갑자기 일정이 있어서 못 오고 2명만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사실 대구 행사에 3일 전에 가셨을 때, 대통령이 가셨을 때 의원들을 오지 않게 한 것 때문에 논란이 지금 계속 커졌고, 저희도 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네. 청와대에서 분명히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런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설명을 한 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인천의 경우는 그 성격이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그 행사고, 지역희망 포럼이라는 게, 그래서 인천시에서 아마 그 의원들에게 그런 참석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구의 경우는 행사의 성격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그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죠? 예. 인천시는 의원들이 와도 집중에 방해가 안 되고, 대구 의원들은 나타나면 집중에 방해가 된다? 이거 자체가 좀 설명이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대구의 경우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 대구의 경우에는 사실 예. 가겠다고 했는데도 의원들이, 그런데도 극구 오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가겠다고 하고 그날 그 현지에 대구에 진치고 있었던 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예. 결국 안 오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오겠다는 걸 대구시장이 오지 말라고 커트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죠. 예. 다 청와대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지난번에 얘기했던 뭔가 유승민 의원과 대구시 의원들에 대한 어떤 대통령과 참모들의 어떤 메시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 해석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지금 번져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천상철 차장. 네. 오늘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취재한 내용이죠. 유승민 의원 관련 얘기인데, 사실 유승민 의원이 공천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정가에서는 아주 파다하게 버지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야당에서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의 어떤 의지, 이런 걸 주변에 밝혔다, 이런 내용이 좀 취재가 됐죠.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말에 유승민 의원을 만나서 공천 혹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지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차라리 대구 말고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권유를 했더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공천이 안 되면 무소속으로라도 동구을 내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박서온 논설위원. 네. 예전에 유승민 의원하고 통화도 여러 번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하죠. 그렇죠. 죽어도 살아도 대구 동을에서 죽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말은 결국 공천을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아웃시키고 할 수 있는 그 체제인지는 이제 또 그때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만일에 박 대통령의 압력으로 공천이 배제된다면 다른 데를 떠나지 않고 또 당도 떠나지 않은 채 거기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근데 공천의 어떤 지금 이재만 동구청장 얘기가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공천이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만 전 청장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고 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죠. 네.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공천을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힘을 실어주는 것, 네. 그걸 거다. 이게 내가 지지한 후보다. 이런 취지의 어떤 메시지를 지역 구민들한테 주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아마 된다면 유승민 의원도 이 대구에서 선거를 치를 때 사실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그 선거 결과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선거 결과는 참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지지가 압도적인 대구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이 미워한다. 그러면 얼추 보면 그 상대 후보를 아마 또 특히 대통령의 측근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띄울 가능성이 많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식에서 대통령의 뜻이 여기 있다 하면 일종의 당내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대구에 아까 쓸만한 의원들이 우리가 보면 그 대구의 7명 의원 중에 초선 중에 예. 쓸만한 의원이 없는데 그나마 유승민이 그래도 그 물건 아니냐. 대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국회법 파동 중에서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대구에서 오히려 다른 그 새누리당 지지층보다 대구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이런 현상도 굉장히 미묘한 복합적 흐름이 있어서 그 대구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 동구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현재 현역 의원들 둘인데 이 이재만 전 청장이 어디로 갈 건지 어느 쪽으로 가서 경선을 붙게 될지 이게 지금 관심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역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죠. 천상철 차장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대구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인지도는 당연히 중앙 정치인이다 보니까 인지도는 훨씬 높게 나왔지만 지지율 면에서는 비슷한 걸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음이 62.9%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유승민 20.2, 이재만 16.2, 4%포인트 차라고는 하지만 저게 표본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 접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근데 아직 어느 쪽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은 이재만 전 청장과 3선을 하면서 10년 넘게 지금 지역을 갈고 닦은 유승민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무음답층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로 봐야 될지 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저것을 갖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재만 구청장이 여기 서울에서 볼 때는 신인인데 저렇게 높아? 그러면 조금 더 인지도 높아지면 금방 유승민 꺾겠네 하지만 사실 대구 시민들, 그 동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만 구청장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은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 선호도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고 62%를 넘는 저 잘 모르겠음이 바로 고민하는 대구의 현재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시계추로 흐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천상철 차장, 그 연령대별로도 이 지지율 분석이 좀 나오긴 했는데 20대, 30대 그리고 장년층까지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20대를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오는데 예. 20대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0이었군요. 19.4인데 이재만 구청장은 0이 나왔습니다. 저건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30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만 구청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젊은 층에게 어필하고 있었던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에서 이 좀 내쳐졌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선호가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40대, 50대 이제 투표를 많이 하는 성향의 40대, 50대를 보면 유승민, 이 40대의 경우에는 이재만 구청장이 40대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7.9대 22.1로요. 그다음에 50대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좀 높았고요. 60대 이상에서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재만 구청장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저기 보면 제가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대구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사실은 저 얘기를 이제 대구의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약간 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구에서는 그 20, 30대가 사실 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비판적이어서 예를 들어 김부겸 뭐 이런 류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재만 구청장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어떤 그러한 그 야성, 그러니까 여당이지만 대통령과도 어떤 때로는 각을 세워서 자기 소신을 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그 느낌이 좀 있어서 아마 20대에서는 많이 나온 그렇군요. 걸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 가면은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 또 그 가까운 분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 이건효 본부장을 전화로 또 연결을 해서 이 현지 분위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효 본부장이 또 대구 동을에 살고 있는데, 자, 이건효 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예, 대구입니다. 자, 오늘 이 지역 신문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아마 관심이 뜨거울 텐데 실제 분위기와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신문이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대체적인 흐름은 그 보여주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보세요? 특히 예. 대체적인 흐름은 그 보여주는 내용이다. 아, 그렇군요. 이런- 흐름에서 네네.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제 또 유승민 의원과 이재만 전 구청장의 양자 대결이 될 것이라는 어떤 이런 구도를 잘 보여줬고요. 첫째는. 예. 그리고 그 패널들도 이야기했지만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역에서는 어떤 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조사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 쪽은 좀 긴장하는 분위기고요. 긴장한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재만 전 청장은 기대감이 높아지면 할만하다. 어떤 식으로 되든 할만하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유 의원에 대해서는 이 여론조사가 물론 뭐 응답률이 낮고 하지만 이 삼선 의원으로서 좀 하면은 더블 스코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오차를 고려하면 거의 이제 대등하다는 게 유 의원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이나 시민들의 반응이 이게 좀 더 격차가 있어야 되는 게 좀 정상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 뉴스탑10에서 이 TK 물갈이론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해드렸고 그 얘기가 지금 관심이 많이 있는 이슈가 됐습니다. 실제 대구 지역에서 지역 유권자들 이번에 좀 대폭 물갈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좀 있긴 합니까? 이번 대통령이 대구 경북을 방문한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부쩍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국회의원을 초청하지 않은 대신에 이 총선에 나올 만한 거론되는 뭐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이 대거 출동을 해서 이제 바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 대구 지역의 어떤 특히 이제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렇게 좀 어떤 지각 변동이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전망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꽤 많이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대구 지역 얘기 우리 이건효 본부장과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였습니다.